안녕하십니까, 덴탈장 이승윤TV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은 워낙 전 세계 각국에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경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요즘은 부동산에 관한 유튜버들도 많고 또 새로운 투자처로 암호자산에 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온 말 중에 MMT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적자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08년 리만 브로더스 사태 이후 그리고 현재 코로나 사태를 보면 이 사태를 대처하는 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의 모습을 볼 때 엄청나게 재정 적자, 재정을 풀면서 대처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은 자기 정부의 GDP의 몇백, 200배, 250% 이상의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고, 과연 이러다가 일본이 몰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선들도 있죠. 아소다로 전 장관은 일본의 빚은 모두 엔화로 갚아야 되는 빚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막대한 재정 적자를 펼치는 이론적인 배경인 MMT 이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설명하는 이 적자의 본질 책에 관해서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의 본질의 저자 스테파니 켈턴 교수는요, 미국의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경제 자문력 고문을 역임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자는 MMT라는 이론을 통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맞먹을 정도로 그 관점을 바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니 켈튼 교수는요, 소수에게 부가 집중이 되는 현재 상황을 해결을 하고 모두가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 재정이라는 잘못된 망상에 빠져들지 말고 주권 통화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경제 균형 발전을 이루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세금을 내고 정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낸 돈을 이용해서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MT 이론에서는 통화 발행의 주체인 정부가 지출을 함으로써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루마블 게임을 보면 부루마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은행이 게임 참여자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게임을 하다가 은행이 돈이 떨어지면 은행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돈을 발행을 해서 게임을 계속 끌어가면 됩니다. 실제로 경제도 이와 같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스테파니 켈튼 교수의 주장이 감이 오시나요? 사실 이 적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스테파니 켈튼 교수는 우리가 재정 적자를 바라보는 6가지 착각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일반 가정에서 경제를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착각입니다. 사실 정부는 가게나 기업처럼 가게나 기업과는 달리 화폐 발행권이 있기 때문에 갚지 못할 빚은 없습니다. 그래서 MMT 이론에서는 연방 정부의 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빚의 양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 적자는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한 증거라는 착각입니다. 정부가 100달러를 지출을 하고 90달러를 세금으로 거두면 10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른 방향에서 보면 정부의 적자는 다른 경제 주체의 흑자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착각은 재정 적자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짐이 된다라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정치가들이 연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재정 적자는 미래 세대에게 전혀 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정부 적자는 민간의 투자를 밀어내고 장기 성장을 저해한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는 사실 민간의 저축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빚이 많고 일본의 빚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도대체 일본의 대외 자산이 지속적으로 느는 그 이유는 뭘까요? 다섯 번째, 재정 적자는 미국의 재정을 다른 나라에게 의존하게 만든다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다고 해서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좌지우지가 되는 걸까요? 과연 그 미중 전쟁에서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 채권을 던져버리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 연준이 그 던진 채권을 사버리면 그만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착각은 미국의 복지 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 돈이 많을 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돈을 그냥 찍어내버리면 그만입니다. MMT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디에다 쓰고 어디에 투자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인구 구조가 변하고 기후가 변하면서 가용 자원이 변하기 때문에 정부가 실물 자원을 관리를 잘 하고 이 생산량을 유지해서 화폐를 찍어낸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생산량을 늘려서 그거에 대응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고 일자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더 생산하고 무엇을 덜 생산할지 결정을 하고 생산하는 쪽에 역량을 투입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의 수를 늘리고 노인 생활의 주거시설에 과감하게 투입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세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통해 부와 소득의 분포를 조절을 하고 특정 산업 분야를 장려하고 단련시키는데 이 세금을 잘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적자의 본질은 현대 화폐 이론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과연 그렇게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고 재테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엄밀히 말해서 주권통화국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준기축통화국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데 과연 왜 미국과 일본과 같은 준기축통화국들이 저렇게 중앙은행이 저런 행보를 보이는지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그 MMT 이론을 맛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